주체할 수 없는 식욕, 늘어만 가는 살. 손발이 이제 저릿저릿하고 쑤시고 아프고. 살이 찌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 비만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비만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쁜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면 각종 질환뿐 아니라 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비만 타파 만성염증을 잡아라.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들의 비만 원인은 뭘까요? 먼저 봉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현재는 106kg고요. 130kg까지 쪘다가 70kg 때까지 뺐었어요. 근데 다시 요요가 왔어요. 3년마다 요요가 반복됐던 그녀. 살찐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오면은 또 배고프니까 간식으로 사놓은 과자나 그런 걸로 이제 때우다 보니까 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온 걸까요? 불이 나게 문을 여는데요. 누구세요? 그 정체는 바로 배달 음식. 오늘 점심 메뉴는 피자와 스파게티입니다. 매일 한 끼 정도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데요. 건강보다는 맛이 우선이라는 봉희 씨. 밥은 맨날 먹잖아요. 요요가 반복되면서 식욕 조절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먹었는데 또 금방 배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게 입이 심심하니까 계속 먹게 돼. 어느새 피자 한 판을 혼자서 개는 감치듯 해치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파게티까지 싹쓸이했는데요. 그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 엄마한테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아 피자 한 판 가지고 그래. 어떡하니 이 살을 다? 응? 언제 뺄 거야? 응?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먹는 그 식탐이 대단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식탐을 억제를 못하니까 그게 본인 스스로 안 되나 봐요. 응? 그러니까 다리도 인대도 파열되고 응? 수술하고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족발 먹으러 갈래? 어떻게 하냐? 그녀의 비만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4달 전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했는데요. 살이 찌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삐끗하다 보니까 한 4번, 5번 다치니까 완전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 수술 후 먹고 누워있는 게 일상.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106kg, 초고도 비만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은 다른 환자들보다 더 회복이 좀 느려요. 염증 같은 거, 염증 수치가 높다고. 염증과 대사질환의 척도인 복부 비만까지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이시죠? 예. 별로 들어오세요. 살 별로 그렇다는 거 없어 보이시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뱃살 좀 보세요. 뱃살이 제일 고민이라는 유정숙 씨입니다.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봤는데요. 아침 8시.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이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는 정숙 씨. 각종 채소들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침 메뉴는 고추장으로 국물을 낸 얼큰 수제비입니다. 결혼 전에도 저희 아빠가 굉장히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따라서 또 아버지의 입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정숙 씨. 밥상위엔 밀가루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보, 네. 식사하세요. 수제비 했어요, 뭐. 아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수제비야. 당신 좋아하는 고추장 풀고 맛있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 아이 저 나이 들수록 밥 주물러 사는 건데 밥을 먹어야지 이게 수제비를 먹어야 이게 되겠어. 더 좋아 나는. 아유 왜? 기운이 없어서 이거 운동하겠어 이거.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럼 저기 개떡 먹고. 에이.
에이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 밥 줘. 진짜 아유, 알아서 해. 나중에 생각하라고. 아침에는 밀거 먹지 말자고. 당신 해야 돼 아침부터.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면 다 좋아요. 개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오죽하면 제 별명이 빵순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정숙 씨에게는 이보다 맛나고 행복한 아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침부터 밀가루 음식을 먹는 아내가 탐탁지 않은데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이에요. 툭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툭하면 빵 토스트 해서 그거 먹고, 하여튼 밀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아침 식사 후 그녀가 챙기는 게 있습니다. 혈압약하고요. 고지혈증 약이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 넘었다 10년 됐어요. 근데 이 약은 끊지 못할 것 같아요.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은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적신호가 켜진 그녀의 건강 상태. 친정에 형제가 사남매인데 다 혈압약을 먹어요. 고지혈증 약도 다 먹고. 몸은 힘들지만 집안일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서서 이렇게 좀 왜 고정된 자세로 한참 일을 할 때라든가 뭐 먼지 같은 거 이렇게 구부려서 뭐 밑에 하고 할 때 그날 저녁에는 막 쑤시고 아프고 며칠 전에도 부인과 가서 이제 뇨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약을 먹고 있었고. 고된 집안일 후 떡과 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녀. 하루치 탄수화물 양을 초과했습니다. 아이고 또 뭘게 드세요? 응? 뱃살 뺀다면서 이 뱃살 좀 보세요. 뱃살 좀. 아이고 당신 배는 있어요 정말. 이런 정숙 씨 뱃살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손녀와 딸의 깜짝 방문. 한눈에 봐도 살이 쪄서 힘들어 보이는 딸 남은 씨. 우리 셋째 딸이에요. 근데 애 낳고 너무 살이 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출산 전에는 한 60대 중후반 정도 나갔었어요. 아기 나기 전에 30kg 쪄서 30kg 넘게 쪄가지고 103kg였다가 조리원에서 10kg 빠지고 이제 90kg인데 이제 여기서 더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날씬한 몸매였던 남은 씨. 그녀는 왜 살이 찌게 된 걸까요? 불균형한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을 또 좋아하니까 이제 아침 먹는 시간도 늦어지고 또 점심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야식을 또 먹게 되고 그러한 이제 루틴이 반복되면서 계속 불균형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찬스에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갖는 남은 씨. 출산 후 살은 찌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뭐 임당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다리 저리 손발도 저릿저릿한 거 그런 부분이 좀 컸죠. 살이 찌면서 생기는 이상 징후들. 엄마 정숙 씨는 딸 걱정이 앞서는데요. 부모의 지병을 또 자식들이 닮아가잖아요. 그래도 제가 살이 찌고 나서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 모녀의 허리둘레는 대사질환의 기준치를 훌쩍 넘는 복부비만. 과연 이들 모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건강 개선이 시급한 3인의 도전단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비만 타파 만성염증 잡는 이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체중 감량과 만성염증을 잡기 위한 14일의 도전 시작. 14일의 도전 체인지. 안녕하세요. 랄라봉이라고 합니다. 이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먹는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랑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녹차 맛이랑 좀 비슷하고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번에 살 좀 빠지겠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딸내미 잘하네. 좀 더 빠르게 좀 하세요. 10% 감량.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오늘은 현미밥과 간단한 토마토 위주로 식사를 마치고 새싹보리를 타서 물처럼 마시려고 합니다. 새싹보리 착즙분말도 매일 섭취했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14일을 보낸 도전단. 드디어 14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도전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심각했던 복부 피하지방 상태부터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는 피하지방의 두께가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에서 1.2cm 정도가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셨어요. 김나무님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 3.0kg 중에 이제 체지방은 1.8kg 빠지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봉희 씨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는 총 6.1kg 감량이 되셨고요. 그 중에 체지방량은 3kg이 감량이 되셨어요. 이게 지금 지방 1kg의 부피거든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빠졌겠어요? 3개가 빠졌겠죠. 정말요? 2주 전에 뵀을 때는 세 분 모두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였는데요. 2주 후에 뵀을 때는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체중이라든지 체지방량 그리고 복부의 피하지방 두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특히 봉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인 137 수치였는데 137에서 정상인 120으로 많이 감소된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봉희 씨 몸무게 6.3kg 감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유정숙 씨 몸무게 3kg 감량. 김남은 씨도 몸무게 3kg 감량. 모두 다이어트 대성공! 신윤아 씨가 살찐 이유는 뭘까? 그녀의 일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거는 드신 건가요 혹시? 이거 어제 시켜 먹은 건데. 언제 드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면서 바깥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세 자리까지는 가겠나 하고 80 됐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90까지 가면 또 설마 100까지는 안 찌겠지 그랬는데 100을 찍고 지금 101kg가 됐어요. 20대 초까지는 50kg대 체중을 유지했던 윤아 씨.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속도가 붙듯 살이 급격히 늘었다는데요. 무려 50kg이나 증가했습니다. 나름 운동도 하면서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녀. 수차례 다이어트를 실패하면서 살찌는 건 쉽지만 빼기는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아 힘들어. 체력이 급 방전되고 노래 두 곡이 끝나기도 전에 녹다운이 되고 맙니다. 단식이면 단식, 디톡스, 운동도 여러 가지로 다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식욕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매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윤아 씨. 현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이 또한 살찌는데 한몫하고 있답니다. 잠시 일어나 휴식을 취하나 싶은데 몇 발짝 움직이더니 간식으로 과자를 챙겨옵니다. 라면부터 과자, 음료까지 정말 PC방 매점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러나 배고프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고 있다는 게 큰 문제. 누구세요? 누나야, 뭐 했노? 니 왜 얼굴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노? 나 운동했지. 아침에 운동했어? 어. 잘했네. 밥은? 밥? 어. 이제
먹으려고. 이제 먹으려고. 밖에 있는 박스 저거 먹어. 내가 어제 시켜 먹었지롱. 네가 시켜 먹었나? 어. 몇 시에 먹는데? 10시. 이모가 7시 이후에는 뭐 먹지 말아 했다 아이가.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저는 많이 시키면 안 된다. 그것도 저런 건 니 살찐다니까. 뭐 잘라고 그러노. 아유, 점심 그러면 점심은 적당히 먹자 그러면. 뭐 안 해줘도 된다. 왜? 내가 다 준비해놨어. 미쳤나 니? 어제도 뭐 때문에 저거? 오늘 다른 거야. 저거 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먹자고. 응. 아이고 못 살겠다. 떡볶이, 튀김 순대. 이야, 둘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피자. 아이고 수야, 어쩌려고? 한 번에 많이 먹는 폭식 또한 문제. 음식 앞에선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녀. 배달 음식으로 나가는 식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는데요.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배달만요. 족발에 중식, 분식까지 종류도 다양. 일주일에 3번꼴로 시켜 먹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쪘고. 매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두렵다는 신윤아 씨. 아이고, 원팩이 됐네, 원팩이 됐어. 이게 원래는 삼겹살처럼 접혔는데 커져서 아예 하나로 둘이 뭉실하게 됐어요. 진짜 딱 이 정도만 됐어도 좋을 텐데. 이때 한 70 후반에서 80 정도 나갈 때요. 그때 그걸 유지할 걸 생각하죠. 그것만 유지했어도. 그녀에게 다이어트가 절실한 이유는 뭘까요? 비만인 이유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건강해지면은 아이도 만들 계획이에요. 오늘도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또 다른 분, 유봉혜 씨입니다. 살 빼려고 이거 사이클도 집에서 있으니까 수시로 타요. 그냥 막 땀 질질 흘리더라 하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고민 없이 지내온 그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유봉혜 씨. 푸짐한 밥상 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장아찌만 있으면 밥 한 공기 후딱 먹어요. 매 끼니 밥상에 올린다는 장아찌.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녀에겐 꿀맛이지만 장아찌 서너 가지만으로도 일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 2000mg을 이미 초과한 상태. 게다가 염도가 높은 반찬을 먹다 보면 밥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트륨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까지. 야, 진짜 걱정된다. 바로 그때 친구의 깜짝 방문. 빵 좋아하는 빵동에 빵 먹으라고. 야, 아무리 빵 좋아도 그렇지. 다이어트 날씨 덥다. 다이어트 저런 것 때문에 못해. 너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다이어트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친구가 사온 빵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유봉혜 씨. 점심 안 먹었냐 마치? 먹었는데도 빵 보니까 또 이렇게 먹잖아. 그래 난 빵순이니까 먹어.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참아? 그래. 이거 달다 달아. 단 거 좋아하지. 짠 거 좋아하지. 빵, 떡 이런 거를 꾸준히 주절주절 먹어요. 그래서 배가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또 밥보다 더 좋아하는 게 또 여기 있어요. 냉동실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떡. 미리 주문을 해서 냉동실에 가득 채워 넣어야 안심이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래떡, 인절미, 송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걸 언제 다 드세요? 그냥 그래도 맨날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봉혜 씨.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희야 이거 자꾸 좀 올려봐봐. 자꾸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은데. 결국 친구도 포기. 아예 올릴 생각도 말아야지 뭐. 이렇게 배를 키웠냐. 아유. 그녀가 급격히 살찐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수, 떡, 빵, 뭐 밥도 많이 먹고 그런 게 그냥 많이 땡겨요.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몸에 무슨 이상 신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 자, 예전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꼭 생각하는 게 이 칼로리였습니다. 칼로리만 가지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체중 조절하는 것 중에 중요한 기전이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렙틴, 그리고 아디포넥틴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행복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식욕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렙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먹어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있는 분들은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봉혜 씨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였고요. 신윤아 씨는 비만 호르몬 불균형이 셋 중 가장 심한 편이었습니다. 김영숙 씨 또한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았습니다. 도전단 전원 비만 호르몬이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비만 호르몬 관리가 시급한 상황. 무너진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솔루션으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시서스를 섭취하기로 했는데요. 비만 호르몬을 잡아라 14일에 도전이 진행됩니다. 비만 호르몬을 잡고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14일의 도전 스타트! 14일의 도전 1일차입니다. 도전 1일차. 이번엔 기필코 성공하리라. 뒷산에 다시 오른 윤아 씨. 힘들어? 그래도 이모의 응원 덕에 운동까지 완료합니다.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는데 이거 치울 겁니다. 아이스크림. 간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유봉혜 씨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도전단. 호르몬 균형에 도움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도 섭취했는데요. 오늘은 미나리 삼겹살 토마토 볶음. 그동안 부족했던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양을 늘렸습니다. 식전에 시서스를 먹게 되면 밥을 조금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몸이 많이 가벼워졌고 손이랑 발이랑 얼굴에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배가 나가지고 가방을 어디 가면 이렇게 앉았거든요. 배 가리느냐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옆에다 이렇게 앉아도 이 배가 편해요. 어머나, 이게 뉘신지? 분위기부터 달라진 영숙 씨. 배도 이제 다 빠지고 그래갖고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14일의 도전, 과연 그 결과는? 유봉혜 씨 4.8kg 감량, 김영숙 씨 6.2kg 감량, 신윤아 씨 4kg 감량, 모두 다이어트 성공!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수치도 도전단 전원 감소했습니다. 폭식 예방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증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14일간의 짧은 다이어트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 수치를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준비가 한창인 주방인데요. 그런데 뭔가 뒷모습이 수상합니다. 아내분은 요리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무거워서 못해요. 몸이 무거운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아내는 침대에 떡하니 누워 있습니다. 거의 누워있다시피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거의 누워있다시피 오죽하면 거실에 있는 소파를 없앴어요. 신랑이 하도 누워있는 거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집
방으로 와서 방에서 누워 있어요. 살이 찌면서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된 영미 씨. 1년 전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유방암 수술하고 이 등에서 이 복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등에 있는 제 살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라 몸이 틀어지니까 그게 어깨로 가든지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 식사합시다. 밥도 다 아직 안 차렸구만. 이 사람이. 맨날 밥상치는 불만이 무엇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나름 영미 씨의 건강을 생각해 차린 건강 밥상인데요. 자기야. 와. 밥 좀 더 줘. 살찐다 건 살찌. 먹을 때 더 먹어야지 뭐 한 번에 뭐. 많이 먹고 또 숨차다 하지 말고 참. 그런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흰 쌀밥입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한 밥량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 제가 더 키로수가 많이 나니까 많이 먹어야죠.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잘 먹어요 뭐. 밥 한 번 건너뛰면 황해요. 생선도 안 발리주면 안 먹어요. 살이 찌고 병까지 생기면서 아이가 된 것 같은 영미 씨. 하지만 입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 진짜 다 맛있어요. 그리고 그 수술한 그 병원에 있을 때도 진짜 밥새끼 다 먹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밥, 밥, 밥. 오늘도 영미 씨는 살보단 밥과 사투 중입니다. 자기야, 나 밥 좀 더 주면 안 될까?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만 먹어. 몸도 못 가면 자꾸 물어. 아유, 조금만. 됐다. 불어난 살 때문에 옷방에는 옷이 한가득. 옷이 많은 게 아니라요. 맞는 옷이 없어요, 이래도. 근데 옷이 진짜 새 거라 버리기는 아깝고 이걸 다시 입으려면 아마 10kg 빼갈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원피스가 이게 사이즈가 훌인데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거 맞으실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아, 울퉁불퉁 다 나와요. 어디가 제일 옷 사면 불편하세요? 배잖아. 이 배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복부. 그녀는 왜 이렇게 살이 찐 걸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진짜 몰라보게 찌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몰라볼 정도로 보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고. 빨리 와서 재봐요. 오늘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아야. 국가 기밀이다. 체중 체크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영미 씨. 남편이 매일 식단 조절을 도와준다지만 역시나 100kg 넘는 초고도 비만. 얼마 안 나가네.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영미 씨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다 자신을 닮은 딸 송아 씨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저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어디 가면 엄마 닮았네 하는 소리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뚱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이도 있으니까 손주도 봐야 되고. 댄스 연습이 한창인 연습실.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송아 씨인데요. 체격이 있는 몸이지만 제법 춤을 잘 춥니다. 사람들이 제가 뚱뚱하다 보니까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갖는데 전 생각보다 막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근력도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연습이 끝나고 집에 온 송아 씨.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연습실에서 봤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 소파와 혼연일체돼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에선 진짜 에너지틱하고 막 이런데 집에 있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여기 소파에 그냥 앉거나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하거나 뭐 노트북 하거나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는? 화장실 가고 이럴 게 아니면 일어나질 않는? 모전 여전인가요? 송아 씨도 집에서 누워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왔다. 그런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났는데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온 걸까요? 그녀의 몸을 일으킨 건 반가운 음식 배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음식 앞에선 얼굴 표정부터 네. 달라집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들. 오늘 그녀의 식사 메뉴는 패스트푸드. 아, 이렇게 몰아서 폭식하고 가식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지금 일단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근데 먹고 나서 또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오늘도 그녀는 폭식 중. 멈출 수 없는 식욕 때문에 98kg이 넘는 고도비만이 됐습니다. 먹다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지금. 식사 후 그녀는 또다시 소파행. 설마 이걸 또 먹는 건 아니겠죠? 간식으로 달달한 마카롱까지 흡입. 과연 그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올해 6월에 결혼한 송아 씨. 남편과 달달한 영상 통화 중인데요. 안녕, 여보. 자기 혹시 점심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살찌는 거 먹고 이런 거 아니지? 이상한 게 뭐야? 아니야. 튀김 뭐막 라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 먹고 운동하면 되지. 오늘 했어? 난 이제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꾸준히 해. 아, 알겠다, 양. 이제 아이 계획도 남편이랑 하는데 이대로 임신을 하면 저도 저지만 아기한테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세를 계획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해가기 위해선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14일에 도전! 체인지야! 비만 독소를 잡기 위한 14일의 도전.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 새싹보리 섭취까지 솔루션으로 진행했습니다. 14일의 도전, 14일에 도전. 1일차 아침입니다. 닭가슴살, 과일들, 그리고 치즈. 이건 안 되나?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야채를 위주로. 저희 데이트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야채도 먹고 그러려고요. 모녀의 즐거운 다이어트 현장.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체인지 업! 도전 벌써 7일차. 오늘은 제가 집에서 혼자 춤을 나름의 방식으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던 영미 씨는 걷기 운동에 나섰는데요. 얼마 만에 이렇게 하는 운동인지 모르겠네요. 각자의 방식으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살을 빼려는 노력들은 다양한데요. 운동하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배 탔어요. 이것도 지금 30분째니까 운동 되겠죠? 솔루션대로 14일 동안 체중 감량에 도전한 도전단. 드디어 14일의 도전 종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 좀 얼굴이 헬스케질 것 같지 않니?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보면 엄마 얼굴이 진짜 요만한 거야. 허리둘레가 완전 많이. 허리둘레가 시키. 도전단의 건강 상태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운동이랑 식이랑 좀 조절을 많이 하셨나요? 식단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육식 위주로 먹다가 지금 이제 야채 먹으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도영미 씨 체중 3.8kg 감량했습니다. 몸무게 가장 많이 빼셨어요. 4.3kg. 목표치는 6kg였는데 6kg 실패했어요. 근데 2주에 이 정도면은 사실 정말 많이 감량하셨고 이후에 더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최송아 씨 체중 4.3kg 감량했습니다. 그 중성지방도 한 떨어지고 공복혈당도 100이 넘었었는데 90으로 조금은 더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네. 정예선 씨 허리둘레 10.5cm 감소했습니다. 일단은 좀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복부 둘레도 감소가 됐고요. 그 혈액 검사상에서도 혈당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상태도 조금씩은 호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식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부부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집안일에 한창인 정민경 씨.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민경 씨만의 달콤한 시간을 갖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각종 반찬을 넣은 그녀만의 비빔밥. 자, 크게 한 입 해보는데요. 아이고,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방해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뭐하니? 나 청소하고 있지. 너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먹고 있는데? 나 집안일하고 있다니까? 아, 그래 뭐 먹지 마. 오빠 뭐 먹는 거 아니야? 안 먹어. 뭘 먹어. 안 먹어 나는. 알겠어. 건강하게 살 빼야지 우리. 자꾸 살 빼라고 해가지고 감시를 하니까 제가 몰래 먹고 안 먹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자던 남편 현민 씨. 하지만 차 안에서 폭풍 군것질을 합니다. 아 집에 있으면은 뭐 편하게 먹을 수 없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몰래 군것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어머나, 냉장고에 냉동식품이 한가득! 간편식만 찾고 밤늦게 야식 먹고 불규칙하게 먹다 보니까 오빠 때문에 그래. 근데 밤에 뭐 먹자 했는데 처음에야 이제 먹었는데 그게 1년씩 2년씩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찔 줄 몰랐어요 제가. 오빠 때문이야. 오늘 저녁은 냉동식품 한상. 둘만의 행복한 식사 시간. 하지만 오늘도 부부는 제어 안 되는 식탐으로 폭식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늘어만 가는 살구와 함께 건강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살이 찌면서 건강을 좀 많이 해쳤는데 제가 통풍까지 왔어요. 통풍까지 와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 살찌고 나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30대 젊은 나이에 건강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현민 씨는 몇 년 전부터 통풍 약까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현민, 정민경 도전자 부부,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자, 여기 또 한 명의 도전자 김영주 씨인데요. 어머나, 맛있게 식사 중이시군요. 세상에서 밥이 제일 맛있다는 영주 씨. 밥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엄마 또 밥을 먹어?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살 빼야지. 뭘 또 먹어? 밥집으로 사는데 엄마는. 안 돼 나는. 살 빼줘.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또 먹어. 살은 언제 빼? 20년째 다이어트야. 항상 듣고 있어요. 모두가 항상 똑같은 소리 항상 듣고 있어요. 밥 먹은 지 채 1시간도 안 돼 먹을 걸 또 준비합니다. 언니. 꼭 맞춰서 좀 먹으라고. 네, 언니 들으세요. 왜 궁금해요? 맛있겠다. 아이고, 조심해. 언니 이쪽에 앉으세요. 뭐야, 네 생일이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서 이렇게 맨날 먹어. 아유, 이거 나 언제 다 어떻게 다 먹냐?
이러니까 살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도 관리해야 돼. 언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오늘도 식욕 제어 불가 식탐 폭발이네요. 저는 제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맛있고. 자,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에 나서보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지만 아이고, 마음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 노력을 하고 좀 안 찌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몸속 지방은 시한폭탄이 돼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지방이 몸에 축적되면 내 몸 안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최대 수배까지 커지는데요. 이렇게 커진 지방은 몸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켜 심뇌혈관 질환, 치매 등을 일으키며 결국엔 암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 이게 알약방 다이어리인데요. 14일의 도전에 앞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알약방 다이어리까지 전달했습니다. 내 몸 건강을 위한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라. 14일의 도전 스타트.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시저스를 하나 먹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전자 부부 매일 아침 식전에 잊지 않고 시서스를 챙겼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시서스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섭취했고요. 14일의 도전 정민경입니다. 이제 냉동식품은 그만. 채소 위주로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부부 도전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체인지업. 14일의 도전 김영주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끊고 채소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채소를 오래 씹으며 식탐을 달래는 식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복부 운동을 해볼게요. 앉아서 다리를 어깨 반을 벌리고 한쪽으로 다리 방향을 틀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접힌 무릎이 다른 발꿈치에 닿아야 합니다.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틀어서 일어나면 되는데요.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뱃살 타파를 위한 복부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부 도전자도 체지방 감소를 위해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중간 점검에 나선 제작진. 먼저 도전자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집? 집에 없나 본데요. 네, 민국 씨.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중간 점검하는데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저 옥상에 운동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옥상으로 가봐야죠. 안녕하세요. 운동 중이시네. 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운동 중인 도전자 부부. 식단을 채식으로 바꿨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시저스를 먹다 보니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 생활에서 활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저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7.4kg, 체지방 12.8%, 허리둘레 8.6cm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도전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중간 점검 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잇몸 일으키기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제 윗몸 일으키기 실력이 제법 늘었는데요. 저 예전에는 잇몸 일으키기 한두 개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한 6, 7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시저스를 먹어서 그런지 폭식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몸도 가볍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시저스 섭취 시 간 질환의 지표인 AST, ALT 등의 수치가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일찍까지 쓰며 건강 관리를 했던 14일의 여정.
드디어 도전 종료입니다. 다시 찾은 병원. 14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전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 체중이 5kg 정도 빠지고 근력은 거의 유지했어요. 내장 지방도 10에서 11로 줄어드시고 복부 지방도 당연히 따라가고 뭐 이거는 제대로 된 딱 다이어트를 하고 오신 거예요. 강현민 씨 체중 4.7kg 감량, 허리둘레 8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체중이 이제 뭐 어쨌든 2주 동안에 한 3kg 정도 감량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다행히도 복부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83에서 73, 10cm나 10cm나 주셨어요. 정민경 씨 3.1kg 감량, 허리둘레 10cm 감소,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둘레가 많이 줄었고요. 107에서 100cm 정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체중은 지금 4.1kg 정도 빠지셨는데요. 이 안에서 체지방만 사실은 3kg가 빠졌어요. 김영주 씨 체중 4.2kg 감량, 허리둘레 7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입니다. 렙틴 수치도 도전자 모두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도전단 모두 14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 그리고 시서스를 섭취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